K-팝 데몬 헌터스는 워낙 성공적인 작품이다 보니 나노 단위로 분석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특히 골든, 유어 아이돌, 소다팝 등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 많이 분석됐죠. 이번 편에서는 캐대언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에 관해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전 세계 관객들을 영화가 설정한 세계로 단번에 몰입하게 한 강렬한 오프닝입니다. 촬영, 구도, 편집 등 모든 구성 요소를 치밀하고 흥미롭게 활용해서 관객이 직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게 했죠. 오프닝의 정석이라는 극찬까지 받는 장면입니다. 공상과학과 판타지 영화는 다른 장르들에 비해 오프닝에 더 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복잡한 설정을 신속하게 소개함으로써 관객이 가상의 세계를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캐대언은 불과 1분 46초 만에 관객이 알아야 할 모든 설정을 효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완벽한 오프닝 곳곳에는 놀랍도록 단순한 연출 기법이 숨어있죠. 시작부터 영화는 아주 클래식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가장 첫 번째 샷은 피사체를 굉장히 먼 거리에서 잡는 익스트림 와이드 샷입니다. 익스트림 와이드 샷은 영화에서 흔히 설정샷으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설정샷은 한 장면이 진행되기에 앞서 그 장면의 장소, 분위기 등 전체적인 맥락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여기서 카메라는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 무대와 관중의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샷에서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무대를 프레임에서 제외시키죠. 그리고 팬들에게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카메라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관중 속으로 들어가 팬들의 열기를 보여주죠. 마지막에 카메라는 관중 속 한 커플을 미디엄 클로즈업으로 잡으면서 관객과 같은 눈높이로 영화 속 관중을 보여줍니다. 팬들의 윤곽이 프레임 일부를 가리게 하면서 관객에게 실제로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멀리서부터 피사체에 접근하는 편집은 영화 오프닝에서 흔히 쓰여왔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수십 년 동안 유효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이런 진행은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기본적인 뼈대이며 관객이 그 장면에 차차 적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공연장의 스케일과 열광하는 팬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헌트릭스가 굉장히 사랑받는 K-팝 그룹이라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여기서 영화는 헌트릭스의 멤버 루미를 화면 가득 채우면서 관객에게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신호를 보내죠. 그리고 셀린의 보이스오버가 흘러나옵니다. The world will know you as pop stars, but you will be much more than that. You will be hunters. 보이스오버는 이 주인공들이 헌터가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관객에게 이들이 무엇을 헌트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영화는 바로 다음 샷에서 이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데요. 여기서부터 캐대언 오프닝의 치밀한 연출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셀린의 보이스오버가 끝나고 관객은 헌터들이 상대해야 하는 존재, 악령의 등장을 보게 되죠. 악령이 나타나기 앞서 검은 땅이 갈라지며 특이한 문양을 드러냅니다. 악령들과 주인공 루미의 몸에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몸에 그런 패턴이 있는 자들은 악령이라는 정보를 등장인물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악령과 함께 이 문양을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관객으로 하여금 이 문양과 악령의 증식을 연관짓게 합니다. 카메라는 뻗어나가는 악령의 경로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듯 하다가 서서히 마을로 다가갑니다. 여기서 컷이 생깁니다. 멀리서 마을을 바라보던 샷은 마을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여주는 샷으로 바뀌죠. 두 샷 사이의 피사체 크기의 차이가 커서 갑작스러운 편집으로 보일 수 있지만 관객은 이 장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 이유는 마을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던 카메라가 다음 샷에서도 피사체를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두 샷의 같은 카메라 움직임을 활용함으로써 컷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기법은 오프닝 시퀀스 전체에 걸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악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화면의 뒤쪽으로 도망칩니다. 카메라는 도망치는 사람을 뒤쫓는 악령처럼 등장인물을 화면 뒤쪽으로 밀어붙입니다. 이 연출은 나중에 가서 중요해지죠. 이어서 악령이 영혼을 삼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카메라는 이 영혼이 화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귀마에게로 향하는 경로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에 있던 악령이 바로 다음 샷에서 왼쪽을 향해 움직이면서 모녀를 왼쪽으로 몰아붙입니다. 카메라가 마치 한 바퀴를 돌아서 온 것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죠. 샷의 주체가 바뀌고 컷이 있었음에도 관객으로 하여금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게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두 샷에서 흥미로운 디테일이 보입니다. 전에 알프레드 히치콕의 연출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프레임 속 피사체의 크기가 피사체의 중요성과 비례한다는 내용이었죠.
한 피사체가 프레임을 장악하면 관객의 관심을 장악하는 동시에 다른 피사체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 두 샷에서 아이의 어머니는 쇠스랑을 집어들고 저항하면서 악령이 선을 넘어와 프레임을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초창기 데몬 헌터들이 등장합니다. 매우 빠른 줌샷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컷이 하나 숨겨져 있죠. 헌터들의 극적인 등장을 강조합니다. 이때 헌터 한 명이 높이 뛰어오르면서 프레임 밖으로 나가는데요. 카메라가 뒤늦게 따라잡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 카메라는 거의 원테이크로 보이는 샷으로 헌터들이 각자의 무기로 악령과 싸우는 모습을 따라갑니다. 관객이 끊김없는 흐름으로 액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죠. 조금 전 카메라가 마을 사람을 화면 뒤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헌터들이 나타나 악령을 무찌르자 화면 뒤쪽으로 밀려났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 화면 앞쪽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헌터들이 악령을 봉인할 혼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면 오른쪽 상단을 보면 초가집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원래 비뚤어진 각도로 시작한 샷이죠. 이어서 혼문이 퍼지고 악령을 짓누름과 동시에 카메라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 샷은 정상적인 각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컷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기법, 바로 컷 사이 카메라 움직임의 반복이 여기서 또 쓰이게 되죠. 이 익스트림 와이드 샷도 바로 전 샷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혼문이 퍼짐과 동시에 카메라가 왼쪽으로 기울고 있죠. 마치 악령 때문에 비뚤어졌던 세상을 헌터들이 바로잡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상징적인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곧이어 선대 헌터들이 나오는 장면에서 이 세상을 고치리라라는 가사가 들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딱 들어맞는 시각적 비유입니다. 이 시점까지 조선시대 장면에 있었던 샷들을 훑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액션 대부분이 화면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도는 관객의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으며 액션이 집중되어 일어난 위치를 관객이 다른 샷들의 같은 위치에 있는 요소들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긴박한 장면 속에서 관객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는 이 연출은 아카데미 편집상을 받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대표적인 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는 선라이트 시스터즈로부터 급격히 풀아웃하며 멀어지며 관객의 스케일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음 샷에서도 카메라는 이 동작을 다시 반복합니다. 하늘을 보는 셀린으로부터 극적인 풀아웃을 하면서 헌터들이 만든 혼문의 스케일을 보여주죠. 그리고 영화는 바로 나이가 든 셀린이 주인공들이자 새로운 세대 헌터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장면임에도 카메라를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흥미로운 점은 셀린의 보이스오버가 주인공에게 악령과 혼문을 설명해 주는 것과 동시에 관객에게 이 영화의 세계관을 은연중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판타지나 공상과학 장르는 특정한 대상이 없이 허공을 향한 나레이션을 오프닝에 주입하죠. Helium dared resist, stood strong, matched Sodanga airship.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Who are you talking to? 하지만 캐디언의 오프닝은 이유와 맥락이 있는 인물 사이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클리셰를 피해갑니다. 이 기법은 나중에 헌트릭스 팬들이 카메라를 향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관객이 자연스럽게 등장인물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영화의 오프닝은 관객을 단숨에 끌어들이는 수많은 연출 기법이 집약된 교과서 같은 예시입니다. 캐디언은 몇 번을 보아도 새로운 디테일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작품입니다. 특히 철저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구도와 카메라 움직임이 응축된 오프닝을 보여주었죠. 영화 속에 숨겨진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이었습니다.